안녕하세요. 사과를 그리기 위해서 재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물감은 홀베인하고 인저앤 뉴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팔레트에는 39색이 짜여져 있는데 처음에 준비하실 때는 11색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39색을 다 사실 필요는 없고요. 작업을 해나가면서 차차 늘려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금 16색의 팔레트 구성이고요. 좀 색깔이 많은 편과 적은 편 중간쯤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9색의 팔레트 구성입니다. 기본적인 색의 중간 색들을 좀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많은 작가들이 생각보다 많은 색을 쓰지는 않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좀 색깔을 많이 쓰는 편에 속하는 팔레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붓들은 왼쪽부터 헤랜드 지우개 붓이 있고요. 좀 빳빳해서 물감을 지우거나 할 때 수정할 때 쓰는 붓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화홍 916 시리즈 납작붓 10호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자루 다람쥐 털 붓은 라파엘 803 시리즈입니다. 꽤 유명한 브랜드고요. 외국산 붓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비하고 주로 라파엘 붓을 많이 쓰는데 라파엘 붓이 저한테는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좀 오래도록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를 그려보겠습니다. 종이는 아르시즈 중목이고요. 연필은 HB입니다. 약간 15도 정도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중심을 위에 원이 밑에 원보다 조금 더 넓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라이트의 위치도 잡아주시고요. 선이 그렇게 진하지 않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각형 정도의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약간 차가운 색으로 처음에 채색을 시작합니다. 이건 레몬 옐로우입니다. 노란색 중에서 차가운 노란색이죠. 하이라이트 부분을 비워놓고 피해서 아주 진한 레몬 옐로우는 아니고요. 맑은 물에 레몬 옐로우를 묽게 탄 정도입니다. 붓을 약간 눕혀서 중간 정도 라이트 옐로우랑 둘이 섞어서 물을 좀 줄였겠죠. 종이 위에서 약간 그 전에 칠했던 색과 섞이는 느낌으로 짜는 밑색이 비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가기까지 옐로우부터 오렌지, 지금 이 색은 오렌지하고 옐로우 딥 정도 되겠죠. 물은 좀 줄였어요. 처음에는 아메리카노 커피 정도의 농도에다가 그 다음에는 라떼 정도 조금 더 걸쭉하게, 그 다음에는 스프, 그 다음에는 버터가 약간 녹은 정도 걸쭉하게, 그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뭐 라떼 정도 되겠죠. 맨 처음에는 아메리카노, 카드뮴 레드 딥입니다. 퍼머넌트 로즈, 퍼머넌트 레드입니다. 붉은색이 단계별로 진해지는 느낌이고요. 물을 확 줄였죠. 기존에 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되게, 지금 전부 안 마른 상태고 이런 식으로 종이 위에서 약간 섞이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진해지겠죠. 계속 밑에 색과 지금 섞고 있는 중입니다. 제법 걸쭉해졌죠. 라떼보다 조금 더 진한 정도. 붉은색은 차가워지면서 핑크 계통으로 갑니다. 화이트가 좀 섞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과를 그리실 때는 그린색을 약간 넣어주시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셉 그린이고요. 종이 위에서 약간 섞이는 느낌. 옐로우가 밑에 있기 때문에 피코코 블루나 세로리안 블루, 차가운 파란색을 가지고 종이 위에서 섞어주는 형식입니다. 약간 닦아주는 느낌이고요. 이거는 반사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트 위에 지금 휴지가 있어서 거기다 제가 물기를 줄여주고 있는 겁니다. 퍼머넌트 레드, 퍼머넌트 로즈, 차가운 붉은색과 중간 정도의 카드뮴 레드 팁입니다. 중간 정도 되는 빨간색을 칠하기 위해서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 빨간색을 섞었고요. 단계별로 넘어가죠. 빨간색에 그림자색이 파란색 계통이 섞여서 약간 보랏빛이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톤보다는 반사광 부분이 확실히 조금 어두웠으면 좋겠고요. 그 색은 바닥에도 있고요. 울트라마린 블루와 번트 엄버 두 개 섞으면 회색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브라이트 바이올렛 약간 조금 그림자 속에서 진한 부분, 바닥이 약간 옐로우기 때문에 보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바닥색이 노랗죠. 원래 바닥색이 약간 번트 시에나 옐로우기 때문에 뒤로 가면 좀 약해지게. 처음 채색보다 물을 조금 줄였습니다. 레몬 옐로우하고 카드뮴 옐로우 라이트. 여전히 밝은색부터 시작을 했고요. 버밀리언. 레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방금 칠했던 옐로우하고 버밀리언하고 좀 섞이겠죠. 버밀리언, 카드뮴 레드 딥이나 퍼머넌트 로즈. 자기 생각보다 물을 조금 많이 줄이십시오. 이거는 크림슨 레이크입니다. 조금 더 진해졌죠. 밑색이랑 섞으면서 조금 더 진해지고 살짝 그라데이션 풀어주는 느낌입니다. 약간 터치의 느낌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살짝 풀어주세요. 풀어줄 때는 붓에 물이 좀 없는 게 좋습니다.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조금만 있는 게 좋습니다. 밝아지면 색이 차가워지고 화이트가 섞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랏빛이나 핑크로. 지금 오페라고요. 이거는 브라이트 바이올렛입니다. 핑크보다 더 차가운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핑크에 파란색이 섞여서 오페라. 밑으로 내려가면 슬쩍 약해지게 붓에 물을 줄여서 조금 반사광, 그린색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얇게 펴줬습니다. 더 왼쪽으로 가면 색은 차갑지만 좀 더 진해지는 느낌. 중심을 향해서 터치 방향을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차가운 빨간색이겠죠. 위에 부분이니까 빛을 받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린색이 그림자색을 좀 섞어서, 그림자색은 울트라마린 딥 정도 되겠죠. 크림슨 레이크에다가 퍼머넌트 로즈, 퍼머넌트 레드, 사과에서 가장 빨간색이 강해지는 부분, 왼쪽으로 오면서 브릴리언트 오렌지, 붉은 기운이 좀 약해지면서 물에다 한번 헹구고 휴지에다 닦았죠. 그리고 옐로우 딥을 섞어서 점점 약해지는 붉은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였어요. 그래서 닦아주는 느낌? 펴주는 거죠. 그림자색이 섞인 사과색, 그러니까 자줏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빨간색에 파란색이 좀 섞여가지고
어둡고 붉고 그림자색이 섞인 자줏빛, 파란색이 좀 더 섞여서 제법 진한 종 위에서 섞었죠. 울트라마린 딥이 좀 섞여 있습니다. 슬쩍 풀어주시고요. 종 위에서 약간 섞이게 자줏빛 정도 만들어서 조금씩 옆으로 그 명암을 풀어줍니다. 반사광 부분이니까 약간 닦는 느낌. 그림자색은 울트라마린 딥, 약간의 보랏빛이 도는 푸르스름한 색. 번트 시에나도 있고 보라색도 있죠. 서로 섞어주고 오른쪽으로 진행되면서 살짝 약해집니다. 물체랑 멀어지면서 원래 바닥의 색깔이 좀 보여지고요. 노란색이 진해진 번트 시에나 정도 되겠죠? 다시 그림자색이랑 약간 섞이면서 채도는 낮아지고 물감의 두께는 얇아집니다. 밑색이 살짝 보이도록 레드 계통을 올려줍니다. 위에 부분이고 빛을 받고 있는 밑색이 살짝 보이겠죠? 이건 납작붓인데 약간 닦기 위해서 붓에 물을 줄여가지고 물기가 있긴 있는데 살짝 약해진 느낌? 살짝 닦아줬습니다. 붓에 물을 줄이고 레몬 옐로우, 밑색을 살짝 보여주면서 얹어주죠. 브릴리언트 오렌지, 주로 밝은 쪽이니까 핑크나 차가운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오페라죠. 기존에 칠했던 옐로우랑 약간 섞으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붓을 약간 눌렀다 띄었다 하면서 약간의 터치감을 좀 살려주는 것도 좋겠어요. 닦아주는 기분으로 종 위에서 약간 섞었죠. 흘러내리는 거 잡아주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색이 차가워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그 울트라마린 블루 종 위에서 섞었어요. 붓에 물을 줄여서 살짝 펴주면서 뒤에 쪽을 다시 한번 덮는 기분으로 처리합니다. 반사광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어둠 속에서 조금 더 어두운 곳, 번트 시에나 하고 레드 계통, 그림자색의 비중과 그 다음 점점 물체의 원래 색깔, 그러니까 번트 시에나 계통이나 오렌지나 옐로우 쪽으로 가겠죠. 살짝 닦아주시고 가면서 펴주는 겁니다. 가까운 곳은 질감을 좀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죠. 약간의 곡선을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드라이기로 한번 또 말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정도 되는 온도의 빨간색을 만들어서 살짝 밑색을 녹이는 느낌입니다. 물자국도 없애고 덩어리도 좀 더 단단해지게. 왼쪽으로는 좀 펴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터치들을 좀 묶어주는 느낌으로 외곽선은 좀 펴주시고, 멀어지면 좀 닦아서 두께를 얇게. 모든 물자국의 라인이 다 보이면 지저분해지니까 조금 닦아줬습니다. 얘도 풀어주고요. 뒤쪽으로 가면서 톤이 약해지겠죠? 단계별로. 여기는 약간 또 닦아주는 느낌. 너무 터치가 없어도 재미가 없고 너무 터치가 많아도 지저분하겠죠. 전반적으로 그린색하고 붉은색의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색 대비죠. 그래서 살짝 지우개 붓을 여기서 닦아주고 있어요. 지우개 붓을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닦아주는 느낌이죠. 여러 가지 색이 섞여서 닦이는 느낌입니다. 얇고 차가운 붉은 계통입니다. 하이라이트 남겨주시고, 차가운 붉은 계통, 주로 오페라하고 보라색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시 지우개 붓으로 살짝 물자국을 약간 없애주시고요. 너무 맨질맨질한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십시오. 이 밑에 외곽선은 약간 약한 게 더 좋겠죠. 약간 물기가 있을 때 휴지로 닦아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종이가 긁혀서 그 위에 작업이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런 스타일은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이고 너무 터치를 많이 남긴다거나 아니면 너무 맨질맨질하게 그린다거나, 이거를 좀 그 중간에 중심을 좀 잡기 위해서 한 중간 정도 스타일로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다시 그 위에를 약간 다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붉은색으로 좀 얇게 덮고 있습니다. 펴주시고요. 이거는 청록색이죠. 코발트 그린이라고, 코발트, 터키스, 라이트 이런 색입니다. 계속 그 반복의 개념인데, 지금 약간 물기가 있기 때문에 번지기가 되고 있죠. 수채화는 마르면서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 생각보다는 약간 진하게 칠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색은 차가워지고요. 종이 위에서 섞어주시고,
아주 약한 보라색, 울트라마린 블루, 마무리할 때 외곽선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칼같이 끊지 마시고 그 외곽선마다 나름대로의 명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린색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약간 더 두툼하게 밝은 부분에서의 약간의 색깔 변화, 뒤에는 여전히 차가운 색입니다. 이거는 외곽선 다듬어 주는 거고요. 종 위에서 섞어주시고 아직 덜 마른 상태죠. 조금 부드럽게 닦아줬어요. 마무리할 때 불투명으로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색감이 진하게 올라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화이트가 섞인 옐로우죠. 화이트를 쓰면 그림이 더 두툼해지고 탁해지는 단점도 있는데 두툼해지고 얇아지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림의 의도에 맞게 쓰시면 좋겠죠. 주변은 좀 펴졌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사과의 그 무늬 같은 화이트를 좀 넣어주셔도 되고요. 튀지 않도록 슬쩍 눌러줬습니다. 사과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어울려 있고 해서 공부하기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